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7월 달입니다. 7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계획하고 못 이룬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시험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또 시험이 있는데 큰일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거는 일단 해야겠죠.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월요일 되면은 상당히 좋아요.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찍기가 좀 수월합니다. 없으면 또 이제 뉴스를 읽거나 다른 제가 좀 짜내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든데 어쨌든 올라가 있는 것들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동기동님, 동기동 6월 28일 날 올려주신 동기동님의 글입니다. 1월 뺑소니 사고로 2월 말에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참작되면 면허 취소가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취소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면허 취소를 안 날로부터는 180일입니다. 안 날은 아니에요. 근데 안 날로 수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까지 사건 진행하면서 한 건 봤나요? 안 날이 아니라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게 정확합니다. 만약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은 내가 취소가 됐다는 걸 안 날로부터 180일이 맞는데 이 후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으로 등기와 우편으로 오는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진행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60일이에요.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진행을 하려면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받지 못했다면 내가 취소가 된 걸 안 날로부터 180일인데 사실 후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90일이 넘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포기해야 돼요. 취소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90일 넘었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 형사와 행정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의뢰인들이 90일 넘겨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하세요. 저 아직 벌금 이제 나왔는데요? 또는 형사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결정 통지서 받고 90일이 넘어서 형사재판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들 사고방식은 이렇죠. 일단은 이 형사재판이 끝나야만 면허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면허와 형사재판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끝났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 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가 경찰서 갔다 오자마자 취소결정 통지서 올 때까지 서류 모았다가 통지서 오자마자 접수하는 게 행정이에요.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모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 형사, 민사, 우리 법은 이 3법 체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을 전공한 사람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법을 전공하고도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가끔 좀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형사, 민사, 행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민사에서 손해배상 나왔는데 내가 감옥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면허가 구제가 됐는데 벌금 깎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형사와 민사, 행정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구분을 못하셔서 90일이 넘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포기하셔야 돼요. 취소 결정 통지서 받고 90일 넘기면 방법이 없어요. 쿨쿨이님, 쿨쿨이. 예, 저 잠을 좀 자고 싶은데도 쿨쿨이. 예, 정말 자고 싶은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26일날 음주 단속이 걸렸습니다. 수치가 0.140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발견하고 동승자분과 자리를 바꿔 앉았구나.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경찰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야라고는 안 했겠죠? 내리라고 하시고 옆에 계신 분께는 운전석에 계속 앉아 계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 봤군요. 경찰이 목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그 후 저는 차에 탑승하여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실직고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조사하시던 경찰분 말고 다른 경찰분이 저한테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 물어보시길래
회사 선배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 선배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다. 많이 걱정이 되시겠죠. 대체 어떻게 될 건지. 자, 일단은 이 운전자 바꿔치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요거 걸리면 나중에 처벌 세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운전자 바꿔치기는 공무집행 방해에 이중죄, 이중교사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도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죄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바꿔치기 하다가 한 사람 인생 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되고, 해달라고 해서도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했다라고 하세요. 비겁하게 바꿔치기 하다가 걸리면은 인생 조집니다,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방송 용어는 아닌데 유튜브가 이제 MBC나 뭐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속어를 써서 양해 구합니다. 네, 저도 비속어 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건 경찰이 걸면 걸립니다. 걸면 걸려요. 경찰이 봐주면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괘씸하다 한번 걸어봐야겠다면 걸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벌금 100만 원 정도로 끝나요. 그냥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거든요. 심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한번 죽어봐라 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위증죄에 위증교사, 범인도피 교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봐라 하면은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걸려봐라 해도 벌금 100만 원 정도로 끝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좀 많이 봐줍니다. 가서 빌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 재량이니까 제발 그 동승자 부분만 좀 빼주십시오. 경찰 재량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빼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경찰관들 재량이 음주운전 사건에 좀 많이 커요. 생각보다. 물론 농도가 나온 것을 취소하냐 안 하냐 이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산이 돼 있으니까. 벌금이 얼마냐 이것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거 외에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할 거냐. 기소 의견이죠. 기소가 아니라. 이거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권 독점주의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많이 싸우는데 지금 저는 경찰 재량이 지금도 세다고 봐요. 물론 수사권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주는 건 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자체에서 음주운전 사건 불러가는 거 보면요. 검사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검사님께 결정권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경찰이 올린 의견을 토대로 수사관이 1차 컨펌하고 2차로 검사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검사가 모든 사건을 어떻게 다 봅니까? 업무 가다로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검사님들이 처리를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한 사건들은 경찰 의견들을 보통 따르기 때문에 결정권은 검사한테 있지만 지금 수사권 조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찰들한테 굉장히 재량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좋게 써버리면은 동승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부분을 누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재량으로. 그렇게 되면은 검사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비를 안 걸죠. 그냥 음주운전만 처벌하겠죠. 그러니까 경찰 재량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경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들 굉장히 세요. 재량권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주차장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손을 못 대요. 그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주차장 사건은 그냥 경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검사님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경찰 재량이 세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바꿔치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인생 종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7월 1일 첫째 날 성범성 행정사였습니다. 한 8분 정도 채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석 대표였습니다.